Sometimes it's 안녕하세요, better to just 여러분. move on 오늘도 and to 이렇게 focus on 찾아주셔서 yourself and to love 감사합니다. yourself.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Sometimes 이야기들이 it's better to 떠오르곤 just move 합니다. on and to 누군가에게는 focus on 위로가 yourself and 되고 to love yourself.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Sometimes it's better to 오늘 just move 들려드릴 on 이야기는 and to 한 focus on 여성의 yourself and to 이야기입니다. love yourself.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Sometimes it's better 63세에 to just 모든 move 것을 on 얻은 사람, and to focus on 아들에게 yourself and to love 버림받았지만 yourself.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 생선 Sometimes it's better 비린내를 to just move 창피해하던 on 이에게 and to focus on 당당함으로 답한 yourself and to 사람의 love yourself.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에 대한 Sometimes it's 편견, better to just 가족의 move on 의미, and to 그리고 focus on 진정한 yourself and to love 성공이 yourself.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긴 Sometimes it's 이야기입니다. better to just move on 하지만 끝까지 and to focus on 들어주신다면 yourself and to love 분명 yourself. 무언가 남는 게 있을 거라 믿습니다. Sometimes 그럼 it's better to 지금부터 just move on 시작하겠습니다. and to focus on 편안하게 yourself and to 들어주세요. love yourself.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10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한미숙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반복된 습관이었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60세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3일 후면 생신이었으니까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였습니다. 이미 몇몇 상인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얼음 박스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일찍 왔네. 김밥집 영자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생신 준비는 다 됐어? 네,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자신의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간판에는 미숙인의 건어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35년 된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셔터를 올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5평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오징어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쳤습니다. 마른 멸치를 골랐습니다. 작은 것들을 분류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35년 경력이었습니다. 생각이 흘렀습니다. 32세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제주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미숙은 갓 돌진한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키워요?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재혼해라. 친정에서도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라. 미숙은 거절했습니다. 제가 키울게요. 혼자서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겼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새벽잠이 부족했습니다. 눈이 충혈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미숙은 기뻤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동을 끓여줬습니다. 엄마,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 금방 끓여줄게. 엄마 손 왜 이렇게 거칠어? 생선 만지느라 그래. 괜찮아. 대학 입시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미숙은 시장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서울대를 가다니.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학기당 400만 원이었습니다.
미숙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손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손톱 밑에 생선 비늘이 박혔습니다. 마늘 냄새가 배었습니다. 지우는 졸업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미숙은 또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잠실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미숙은 이해했습니다.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신잔치 10월 15일이었습니다. 미숙의 60세 생신이었습니다. 노량진 상인회관을 빌렸습니다. 50명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복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전을 부쳤습니다. 오후 일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미수가 정성 대단하다. 60세인데 이렇게 건강해 보이니 좋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미숙은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와줘서 고마워. 지훈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상인들의 거친 옷차림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 자랑 좀 하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회사 사람들은 안 부르셨죠?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부르고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왜?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봤습니다. 친척 하나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삼성 다닌다며? 대단하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어. 혼자 너 키우느라. 지훈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숙은 계속 음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있다가.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도 요즘 누가 이렇게 거창하게 생신잔치를 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제 좀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동료들은 부모님이 의사, 교수, 사업가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가 수산시장에서 건어물 파신다고요? 미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창피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35년간 이 일해서 너 서울대 보낸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미숙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3번째였습니다. 4번째였습니다. 미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이마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친척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돌아섰습니다. 아내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미숙이 불렀습니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위로의 말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미수가 너무 상심하지 마. 저런 자식은 정말.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마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생신잔치를 해요? 창피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의 말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연락처에서 내 아들 지훈을 찾았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단 버튼도 눌렀습니다. 창 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좋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엄마도 각오하고 살겠다. 미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평소처럼 3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35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할 수 있겠어.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기였습니다. 60세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미숙은 몰랐습니다. 3년 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요.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생일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미숙은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2세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요. 미수가 괜찮아? 요즘 가게 문을 안 여네. 영자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좀 쉬려고요. 그래. 무리하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통장 2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억 2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매일 아꼈습니다.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녁도 집에서 먹었습니다. 커피는 믹스로 타 마셨습니다. 모든 돈은 통장으로 갔습니다. 지훈을 위해서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손녀 양육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돈이야. 이젠 나를 위해 쓸 거야.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증권 계좌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주식을 샀습니다. 수산 관련 회사들이었습니다. CJ제일제당, 사조산업, 동원 F&B. 시장에서 일하며 알게 됐습니다. 어느 회사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느 브랜드가 인기 있는지 작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이면 1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났습니다. 2억 1천, 총 10억이 넘었습니다. 미숙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10월 22일이었습니다. 생신 일주일 후였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숙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지훈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에 컴퓨터도 못 다루면 안 돼요. 당시 지훈의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란 불빛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서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아이콘을 찾았습니다. 2번 눌렀습니다. 브라우저가 열렸습니다. 검색창이 보였습니다. 키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글 자판이었습니다. 하나씩 눌렀습니다. 시오두 시오산이 음미음우리을 이응 유티유토 이응. 오타였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수산물 유통.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링크를 눌렀습니다. 기사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업계 코로나 이후 온라인 판매 급증.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플랫폼, 물류센터, 비비. 다시 검색했습니다. 수산물 유통회사. 이번엔 회사 목록이 나왔습니다. 큰 회사들이었습니다. 자본금이 수백억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커.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중소수산물 유통. 작은 회사들이 보였습니다. 자본금이 5억, 10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숙은 계속 검색했습니다. 눈이 피곤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부산 해동수산유통 경영난으로 매물 나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상철 대표가 은퇴를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 4명, 연매출 15억, 매각 희망가 7억. 미숙은 메모했습니다. 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미숙은 서울역에 섰습니다. 큰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기차 시간표였습니다. 부산 KTX 600. 표를 샀습니다. 특실이 아니라 일반실이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KTX가 서 있었습니다. 길고 하얀 기차였습니다. 미숙은 올라탔습니다. 좌석을 찾았습니다. 9호차 12비였습니다. 창가였습니다.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며칠간 공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 산지 마이너스 중도매, 마이너스 소매, 마이너스 소비자 4단계, 마진이 너무 많음, 온라인 직거래 필요, 적은 글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20대로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젊었습니다. 능숙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60세였습니다. 컴퓨터도 서툴렀습니다. 영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른 게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내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도구 복례동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부산 거리를 달렸습니다. 오르막이 많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20분 후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였습니다. 1층에 간판이 있었습니다. 해동수산유통. 미숙은 심호흡했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사무실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책상 4개가 있었습니다. 직원 2명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상철 대표님 계신가요? 회사 인수건으로 왔습니다. 여직원이 놀랐습니다. 미숙을 위아래로 봤습니다. 60대 여자, 평범한 옷차림, 큰 가방. 잠시만요. 여직원이 안쪽으로 갔습니다. 곧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쪽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수건으로 오셨다고요? 네. 미숙은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함이 한미숙입니다. 한미숙 씨,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셨나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했습니다. 이상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시장 상인이셨군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통회사를 인수하시겠다고요? 네. 혹시 유통 경험은 있으신가요?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상철은 미숙을 다시 봤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투박한 억양. 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의심이 보였습니다. 자본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나요? 현금으로 8억 있습니다. 이상철이 놀랐습니다. 8억요? 현금으로? 네. 어떻게? 30년 넘게 모았습니다. 이상철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회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무제표였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15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10억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직원은 4명입니다. 거래처는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 20명 정도고요. 이상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관심 있으신가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이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일하거든요. 어떤 날은 물건이 많고 어떤 날은 없고, 품질 관리는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상인마다 기준이 달라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요? 네. 상인들과 계약할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물량, 품질, 가격 모두요. 이상철이 놀랐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저는 30년 넘게 상인들과 일했습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안정적인 판로예요. 공정한 가격이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걸 보장해주면 상인들은 따라옵니다. 물량도 맞추고 품질도 지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데. 쉽진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상철은 미숙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입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곳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점을 시도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왜죠?
물량과 품질을 보장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숙은 메모했습니다.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마이너스 안정적 공급 필요. 한미숙 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60입니다. 60세에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요? 늦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늦은 나이라는 거. 하지만 제겐 30년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자산이에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이상철은 미숙을 한참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절박함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서류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해동수산 유통 마이너스 직원 4명, 매출 감소, 문제 물량 불안정, 품질 관리 부족, 해결 상인 계약 시스템, 온라인 판로. 계속 적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 언니였습니다. 미수가 어디 갔다 왔어? 시장에서 못 봤네. 부산 다녀왔어요. 부산? 무슨 일로? 회사 보러요. 회사? 취직하려고? 아니에요. 사려고요. 뭐? 영자 언니가 놀랐습니다. 미수가 너 무슨 소리야? 나 사업 시작하려고요. 60에? 무슨 사업? 수산물 유통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수가 정말 괜찮아? 지훈이 일 때문에. 괜찮아요, 언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영자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포기했을 거야. 포기는 쉬워요. 하지만 싫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할 수 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30년 경험이 있잖아. 생선 보는 눈이 있잖아.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켰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미숙의 계획, 해동수산 유통 인수, 상인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진출, 3년 안에 연매출 50억.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증명하기 마이너스 엄마는 창피한 사람이 아니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60세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숙은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큰 사무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미숙은 웃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철에게서 전화가 올 것을요. 한 대표님, 계약합시다. 2021년 11월 말이었습니다. 한미숙은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왕복표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오갈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8억을 입금했습니다. 해동수산유통의 새 대표가 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직원 명부, 모두 대표이사 한미숙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설렜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곧 빛이 보였습니다. 부산역에 내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영독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상철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상철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숙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오늘이 공식 인수일입니다. 직원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4개, 직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표님이십니다.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숙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20대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유통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아,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대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걱정이 보였습니다. 이상철이 나갔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낯선 직원 4명과 함께였습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도 앉았습니다. 대표 자리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름부터 알고 싶습니다. 저는 김동현입니다. 영업 담당입니다. 20대 남자였습니다. 박선영입니다. 회계 담당입니다. 30대 여자였습니다. 나머지 2명도 소개했습니다. 물류 담당 이준호, 관리 담당 최민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미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키우겠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직원들보다 2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거래처 목록, 매출장부, 계약서들,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법률 용어, 회계 용어, 물류 용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 이 FOB가 뭔가요? 선적 항인도 조건입니다. 무슨 뜻이죠? 수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 메모했습니다. 하나씩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동현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죠? 자갈치 시장 박 사장님이 거래를 중단하겠답니다. 왜요? 대표가 바뀌어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지금요? 네. 택시를 탔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은 넓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진했습니다. 노량진과 비슷했습니다. 박 사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50대 남자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숙입니다. 박 사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미숙을 봤습니다. 아, 새 대표라는 분이. 네. 거래 중단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박 사장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10년 거래했습니다.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여자 어르신으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시장인데요? 서울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거기 생선은 별로 안 좋던데. 미숙은 참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 가게 한번 봐도 될까요? 뭐요? 생선들이요.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시죠. 미숙은 진열대로 갔습니다. 고등어를 집었습니다. 눈을 봤습니다. 아가미를 열었습니다. 배를 만졌습니다. 이 고등어는 어제 잡은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냉장 보관이 잘못됐어요. 온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숙은 다른 생선을 집었습니다. 광어였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거지만 질이 떨어집니다. 양식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면 압니다. 30년 봤으니까요. 미숙은 생선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사장을 봤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현장 사람입니다. 박 사장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 달만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부산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미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했습니다. KTX 정기권을 끊었습니다. 집에는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적자입니다. 얼마나요? 500만 원입니다. 미숙은 장부를 봤습니다. 빨간 숫자였습니다. 지출을 줄여야겠습니다. 어디를 줄이죠? 제 급여를 절반으로 하세요. 대표님, 괜찮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박선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쿠팡에 입점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입점 불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공급 안정성 부족. 미숙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마켓컬리에 신청했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SSG닷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동현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규모로는 힘듭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큰 업체만 받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최소월 10톤은 돼야 합니다. 지금은요? 3톤 정도입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월 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계좌였습니다. 6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2달 전에는 1억이었습니다. 개인 통장도 봤습니다. 5억이 남았습니다. 회사 인수에 8억을 썼습니다. 운영비로 2억을 더 넣었습니다. 이러다간 불안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미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요, 언니. 목소리가 안 좋네.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미수가 영자 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만둬. 너무 무리하지 마. 왜요? 나이도 있고 경험도 없잖아.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언니, 엄마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지금이라도 회사 팔아. 조금이라도 건지고. 미숙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아, 대답해봐.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노량진 시장 상인 몇 명이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소문 들었어. 부산에서 사업한다며? 네. 잘 되고 있어? 아직 시작 단계예요. 그냥 여기서 장사해. 편하게. 왜 고생을 사서 해?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미숙은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산 원룸에 혼자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방을 얻었습니다. 4평짜리였습니다. 벽을 바라봤습니다.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12월 31일을 X로 그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거래처 2곳이 떠났습니다. 직원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영자 언니, 옛 동료들, 친척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만둬. 정말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5억이 남았습니다. 그걸로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노량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2달 전에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증명하기. 그 아래 새로 적었습니다. 포기는 쉽다. 하지만 후회는 평생이다. 1월 초였습니다. 새해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미숙은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거래처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한가게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동수산유통 대표 한미숙입니다. 아, 들었습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거래 제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최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저희도 다른 곳과 거래 중이에요. 조건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은정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문이 안 좋습니다. 소문이요? 네. 회사가 곧 망한다고 합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시장이 좁습니다. 다들 압니다. 최은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장사가 어려워서요. 안전한 곳과 거래해야 합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서려는데 최은정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네. 대표님, 시장 일하셨다고요? 네. 30년 넘게요. 최은정이 생선 한 마리를 들었습니다. 이 생선 좀 봐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건데 뭔가 이상해서요. 미숙은 받았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갈치였습니다. 하지만 색이 약간 어두웠습니다. 이거 제주산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숙는 배를 만졌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졌어요. 이틀은 된 것 같습니다. 최은정이 놀랐습니다. 맞아요. 어제 들어온 거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네요. 거래처를 바꾸세요. 이런 곳은 믿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 최은정이 미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30년 하셨네요.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60세면 쉬셔도 되잖아요.
미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명하고 싶어서요. 뭐요?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최은정은 미숙을 한참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래하겠습니다. 대표님과요. 정말입니까? 네, 조건은 하나입니다. 말씀하세요. 품질을 책임져 주세요. 대표님처럼 생선 볼 줄 아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미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김동현에게 말했습니다. 동현 씨, 새 거래처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직접 품질 검수를 하겠습니다. 대표님이요? 네. 매일 아침 자갈치 시장에 가겠습니다. 김동현이 놀랐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숙은 원룸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1월 5일 마이너스 최은정 대표 거래 시작. 직접 품질 검수 시작.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돈은 줄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이 믿어줬습니다. 최은정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면 돼. 한 명씩 늘려가면 돼.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혼잣말이었습니다. 3개월만, 아니 6개월만. 미숙은 불을 껐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경매가 5시에 시작됐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요. 2022년 2월이었습니다. 한미숙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4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깼습니다. 부산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간단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영하 5도였습니다. 걸어서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2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었습니다. 시장은 벌써 붐볐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내렸습니다. 경매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미숙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생선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눈을 봤습니다. 아가미를 열었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이 광어 주세요. 10마리요. 고등어는 20마리. 갈치는 이건 빼고 저건 주세요. 빠르게 주문했습니다. 상인들도 이제는 미숙을 알았습니다. 아줌마, 눈썰미 좋네. 매일 와? 네, 매일 옵니다. 힘들겠다. 괜찮아요. 오전 7시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물건입니다. 이준호가 확인했습니다. 생선 상태가 정말 좋네요. 제가 직접 골랐으니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김동현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최 대표님이 다른 상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래하고 싶다고 합니다.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숙은 또 다른 가게를 찾았습니다.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강민수입니다.
최은정 대표님한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숙입니다. 은정 씨가 그러더군요. 대표님 눈이 정말 좋다고. 과찬이십니다. 한번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시죠. 강민수는 냉장고에서 생선 3마리를 꺼냈습니다. 모두 똑같아 보이는 돔이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신선한가요? 미숙은 하나씩 들었습니다. 무게를 느꼈습니다.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비늘을 만졌습니다. 이겁니다. 가운데 것을 가리켰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는 어제 거고요. 거래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이런 분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거래처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최은정과 강민수가 소문을 냈습니다. 한 대표 정말 실력 있어. 직접 품질 확인해 주니까 믿을 만해. 3월이었습니다. 거래처가 10곳이 됐습니다. 물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박선영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처음으로 흑자입니다. 얼마나요? 30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미숙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익을 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작았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저녁 제가 살게요. 다 같이 먹어요. 정말입니까?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저녁이었습니다. 5명이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소주가 돌았습니다. 김동현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박선영이 잔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건강 위에 건배합시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는구나.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동수산유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롯데백화점 식품부 김 과장입니다. 미숙은 긴장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사 소문을 들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철저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입점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미팅 가능하신가요?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동현 씨. 네. 롯데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정말입니까? 미팅 준비해야 해요. 자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이 부산해졌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사였습니다. 미팅룸이었습니다. 미숙과 김동현이 앉았습니다. 반대편에는 김 과장과 팀장이 있었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품질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김동현이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매일 새벽 직접 시장에 가서 생선을 확인합니다. 신선도 검수 기준이 명확합니다.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탄탄합니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한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60일입니다.
61세에 이 일을 하시는군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입점 승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김동현이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입점이 시작됐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직원을 뽑았습니다. 25살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수진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활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선영이 미숙을 불렀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세요. 장부였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5억입니다. 5억이요?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입니다. 미숙은 숫자를 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네, 대표님이 하셨어요. 박선영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미숙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선영 씨. 6월이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요즘 어때? 좋아요, 언니. 정말? 목소리가 밝아졌네. 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언니가 걱정 많이 했어. 알아요. 고마워요. 미숙아. 네. 너 정말 대단해. 나는 못했을 거야. 미숙은 웃었습니다.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니까 가능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이상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대표 잘 지내시죠? 네, 이 사장님. 덕분에요. 소문 들었습니다. 대박 났다면서요? 아직 멀었어요. 겸손하시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표께 회사 넘긴 게 정말 잘한 일입니다. 미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7월 마이너스 8개월 차, 거래처 25곳, 직원 5명, 분기 매출 5억, 롯데백화점 입점. 적으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많이 왔구나. 8개월 전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을 봤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였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직원 회의였습니다. 김동현이 제안했습니다. 대표님, 회사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왜요? 해동수산유통은 옛날 느낌입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직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부산 프레시, 시푸드 코리아, 여러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수진이 말했습니다. K-마린푸드는 어떨까요? K-마린푸드? 네. 한국 코리어 바다머린 음식푸드이요. 간단하고 세련됩니다. 미숙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K-마린푸드.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합시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K-마린푸드라고 새겨졌습니다. 파란색 글씨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직원들이 간판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님, 가운데 서세요. 나도? 당연하죠. 미숙은 가운데 섰습니다. 직원들이 양옆에 섰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미숙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61세 여자였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있었습니다. 8개월 전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증명하기. 그 글을 봤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습니다. 지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직원들과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적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증명하기 마이너스 60세도 할 수 있다는 것.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은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저예요. 네, 은정 씨. 다음 주에 상인회 모임 있어요. 대표님도 오시겠어요? 저요? 네. 다들 대표님 만나고 싶어 해요. 미숙은 감격했습니다. 갈게요. 꼭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는 웃었습니다. 8개월이었습니다. 짧다면 짧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회사가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노량진 생선 장사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K-마린푸드 대표였습니다. 한미숙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훈이가 알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창피하다고 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당당하다는 것을.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묵묵히 가면 됐습니다. 미숙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한미숙은 63세가 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테헤랄로 8층 건물이었습니다. K-마린푸드 본사였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책상이 15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대표실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남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대표님, 해양수산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 최수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음 달 정책자문회에 참석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나갔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부산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원 4명이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원이 15명이었습니다. 연매출은 200억을 넘었습니다. 부산, 서울, 속초에 지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50곳과 거래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모두 입점했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노량진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숙은 수산시장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생선과 바다와 사람들. 영자 언니 가게 앞에 섰습니다. 미숙아. 영자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얼마만이야? 6개월쯤? 바빴구나. 네, 정신없었어요.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믹스커피였습니다. 달았습니다. 옛날 맛이었습니다. 미수가 TV에서 봤어. 네. 너 나오더라. 뉴스에. 미숙은 웃었습니다. 창피했어요. 무슨 소리야? 자랑스러웠어. 영자 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언니가 틀렸어. 뭐가요? 그만두라고 했잖아. 미안해. 아니에요. 언니는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영자 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미수가 내가 우리한테 용기를 줬어. 60이 넘어도 할 수 있다는 거. 미숙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장을 나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미숙은 옛날 자신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미숙인의 건어물이라는 간판은 이제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잘 되고 있네. 혼잣말이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미숙 씨? 돌아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최 사장님,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소문 들었어. 대박 났다며?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운만으로는 안 돼. 실력이지. 최 사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K-마린푸드랑 거래하잖아.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건강 챙겨. 나이도 있으니까. 네, 사장님도요. 헤어졌습니다. 미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행복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일주일 후였습니다. 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요? 노량진 시장에 새 가게가 생겼대요. 그래요? 이름이 다시 처음처럼이래요. 건어물 가게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왜 이상해요? 사장이. 한지훈 씨래요.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하진 않은데 제 친구가 봤대요. 미숙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아, 네. 알겠어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가게를. 복잡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영자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혹시 지훈이 알아? 무슨 소리예요? 시장에 있어. 가게 하더라. 들었어요. 갈 거야? 모르겠어요. 미숙아. 영자 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언제까지 피할 거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언니.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미숙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증명하기. 그 글을 오래 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분일까요? 분노는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쓸쓸했습니다. 내가 변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한 달 후였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미숙은 옛날처럼 새벽에 나왔습니다. 생선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최은정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직접 오실 필요 없는데요. 괜찮아요. 이게 좋아요. 바쁘실 텐데. 바빠도 이건 해야 해요. 현장을 잊으면 안 되니까요. 최은정이 웃었습니다. 역시 대표님이세요. 일을 마쳤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미숙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3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대표님, 한국일보에서 인터뷰 요청 왔어요. 주제가 뭔데요? 60대 여성 창업 성공 사례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좋아요. 수락하세요. 인터뷰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남 본사였습니다. 기자가 왔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질문이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거요. 어려운 순간은 없었나요? 많았죠. 매일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견뎠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누구에게요?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자신에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은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노량진 방향을 봤습니다. 지훈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잘 지내니? 궁금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그때 미숙은 말할 것입니다. 엄마는 창피한 사람이 아니었어. 당당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숙 자신이었습니다. 63세였습니다. 회사 대표였습니다. 1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한미숙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미숙은 웃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에 갈 것입니다. 생선을 볼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별이 빛났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내일은 밝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미숙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60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발판 삼아 63세에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아들에게 증명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증명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꿈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주눅 들어 있나요? 나이 때문에, 학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있나요? 한미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강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미숙 대표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나 사연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